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뭐 약간의 수식을 가지고 좀 이제 말씀드렸고, 지금 똑같은 거를 이제 그래프로 보여드리는. 그러니까 수식으로 조금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똑같은 거 이제 그래프로 보여드리는데, 지금 여기 말씀 보여드린 요게 이제 여기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이 3차원 공간은 하나님이 라키아 하셨을 때의 그 모형이죠. 어디 갔죠? 네. 라키아 하셨을 때 모형이고, 그것을 이 3차원을 4차원으로 본 거죠. 3차원이 2차원이 되고, 그죠? 그래서 2차원이 돼서 이 3차원의 모든 우주가 여기에 들어간 것을 옆에서 본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그걸 이제 가운데 지구가 있고, 바깥에 우주의 바깥에 물층이 있고, 요게 이제 여기에 이제 모든 우주가 요 노란 선 안에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Y축은 이제 중력장입니다. 중력장. 그런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무비처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하나님이 라키아 하셨을 때 이렇고요. 그렇다가 이게 이제 험프리 모델에서 하나님이 은하를 창조하시기 전에 시공의 형태죠. 노란 선입니다. 요거 노란 선이고, 그죠? 근데 가만 보니까 이 모양이 그 트램폴린 아시죠? 트램폴린, 아이들 이렇게 뛰는 트램폴린. 그거를 트램폴린의 단면을 보니까 이거하고 똑같네요. 맞아요? 그래서 트램폴린의 단면을 가지고 이거 수학적으로 마를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하학적으로 같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트램폴린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다가 4일째 은하들을 만드셔요. 자, 보세요. 다시 돌아가요. 은하 없을 때 2일째, 3일째입니다. 이게. 그러다가 4일째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의 광명체들이 있으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1장 14절. 그래서 궁창의 광명체들 이게 다 은하예요. 그래서 은하가 만들어졌죠. 처음에 은하 없는 데서 은하 만들어졌죠, 맞죠? 그 다음에 이거를 양파 자르듯이 반으로 쫙 잘라서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아직 이게 다 3차원입니다. 3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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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원. 이 3차원 모델을 이제 우리가 4차원으로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트램폴린을 이용해서. 왜냐하면 이 트램폴린에 여기 보이는 이 가운데에 우리 3차원의 모든 시공과 물질이 다 들어간 겁니다. 은하들이. 그리고 이 트램폴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트램폴린이 딱 있는데 그 트램폴린 가운데 무거운 쇠 굴렁쇠를 던져놔요. 이렇게. 그랬을 때 이런 모양이 될 거 아니에요. 중력 때문에. 그죠? 이렇게 생긴 건. 그래서 이 굴렁쇠가 바로 바깥쪽에 이제 물층에 해당되는 거다. 이 트램폴린을 보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Flat inside the ring. 이게 바로 우리의 우주 얘네들 전체들이고, 우주 바깥 공간의 물층은 굴렁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중력장의 이 모양하고 이 트램폴린의 모양하고 모양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아날로그스하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자 보세요. 처음에 라키아 하신 다음에 이제 4일째 해달별 은하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굴렁쇠에다 이걸 적용하면 뭐냐면 여기다가 작은 구슬을 수천 개를 집어넣으면 굴렁쇠 이 얇은 막이 어떻게 되죠? 거기 한번 써보세요. 채팅에다가 이 수많은 구슬들을 이 굴렁쇠에다 던져놓으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 막이 내려앉겠죠. 그죠? 네, 내려앉아요. 그러니까 이 은하들이 창조되면 은하의 무게로 인해서 시공이 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시공의 굴곡. 그러니까 시공의 굴곡을 이 굴렁쇠 이 패브릭이 굴곡되는 거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이해되시면 지금까지 이해되시면 끄떡끄떡을 한번 해보시죠. 네. 끄떡끄떡 안 하시는 분이 한 절반이 되시거든요. 큰일이네. 네. 막이 내려앉습니다. 네. 이제 반응을 안 보여주시면 강사가 당황합니다. 이걸 다시 해야 되나 막 이러고. 그러니까 반응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걸 이제 전체로 보죠. 그러면 이 밑에 이제 우리 4차원 뭐를 해서 이 시공이고 이 물층. 자, 다시 보겠습니다. 시공이 가라앉습니다. 자, 어떻게? 어디부터 가라앉아요? 잘 보세요. 지금 이 지구가 여기 있는 건 뭐예요? 이 지구가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막이 밑으로 내려앉으려면 어디부터 내려앉아요? 가운데부터 내려앉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구가 가운데 있죠? 이 지구부터 내려앉는 거예요. 보세요. 내려앉아요. 내려앉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 크리티컬 포텐셜 또는 이벤트 호라이즌이라고 얘기해요. 이 마이너스 0.5 C 스퀘어가. 그럼 이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시간이 안 흘러요. No time. 다시. 시간이 지구부터 안 흘러서, 그러니까 지구가 안에서 시간이 안 흐르는 동안 여기서는 아직 시간이 흘렀을 수도 있어요. 뭐 그거는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이제 달라지니까 그건 뭐 그냥 큰 의미가 없습니다. 뭐 이거는 수학적인 말을이니까 수학의 바운더리를 어떻게 두고 뭐 가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신경을 많이 안 쓰셔도 되고요. 자, 지구에 시간이 처음에 안 흐르다가 은하를 이제 하나님이 뭐 한 번에 딱 만드셨는지 뭐 순차적으로 만드셨는지 알 수 없지만 그냥 순차적으로 만들었다셨다고 가정을 하면 처음에 요만큼 내려갔다가 그다음에 또 은하를 더 만드셔서 구슬을 더 던져 넣으면 더 내려가겠죠. 더 던져 넣으면 더 내려가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한 번에 내려갈 수 있는 거죠. 한 번에 만드셨다면. 그러면 뭐예요? 순차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지구부터 시간이 안 흐르기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은하까지도 시간이 흐르지 않는 타임리스니스 공간으로 영역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화이트홀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려갔다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블랙홀은 한 번 내려가면 끝이에요. 한 번 내려가면 인생 끝이에요. 근데 화이트홀은 내려갔다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올라오는 건 좀 이따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이해되셨죠? 끄떡끄떡 해보시죠. 지금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잘 보세요. 성경을 보면 펼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나타라는 단어가 이제 17번이 나오거든요. 나타. 이게 이제 펼치다라는 단어예요. 나타. 이게 이제 17번에 나와요. 근데 이거를 근거로 이제 이 창조과학에 이거 하는 분들, 험프리도 마찬가지고 20년 전에는 지금 우주가 막 엄청나게 팽창하고 있잖아요. 팽창. 이게 성경에서 이 팽창하는 우주를 이미 증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어요. 이게 20년 전에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보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가 이게 한 10여 년 전에 이 10여 년 전에 이제 이 나타란 단어를 좀 고찰을 해보니까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타란 단어가 이제 구약에 한 200여 번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펼치다라만 단어가 아닌 여러 가지 다른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풍선의 고무가 쫙 늘어나듯이 늘어나는 의미를 가진 이렇게 쓴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 때는 고무 이런 게 없었어요. 구약 때는 텐트예요, 텐트 펼치는 게. 그래서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주로 말려 있거나 접힌 아니면 구겨진 텐트를 편다라는 의미가 더 정확한 의미예요. 텐트를 펴는 의미.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라키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아마 이제 이 해달 별들 은하가 창조돼서 시간이 없는 영역으로 우주 전체가 다 내려간 다음에 만일 이때 펴셨다면, 물론 이게 그때 펴셨는지 언제 펴진지 알 수가 없죠. 그냥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 만일 펴셨다면 펴는 게 뭐예요? 우주 공간을 텐트를 빳빳하게 하듯이 펴신 거예요. 뭐 고무풍선을 하듯이 부웅 늘어난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빅뱅으로 우주론에 가깝게 설명을 하려면 우주 공간이 고무풍선으로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죠? 그죠? 근데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라키아 하실 때 우주를 크게 만드셨고 그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이렇게 느리셨다. 왜냐하면 이 텐트를 빳빳하게 하려면 약간 늘어나잖아요. 약간. 그죠? 막 10배, 1000배, 100배 안 되죠? 그죠? 그렇게 이제 본 거예요. 그게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이렇게 입장을 바꿨어요. 창조과학에 하는 이 험프리 박사와 할트넷 박사가 둘이서. 그러면 공간을 빳빳하게 편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거는 2014년에 만든 이제 두 번째 우주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첫 번째 우주론이고 이제 두 번째 우주론은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우주 공간이 여기 들어간다고 그랬죠? 우주 공간이 패브릭이에요. 그래서 우주 공간이 어떤 물질이라고 했죠? 그런데 펼 수도 있고 뭐 타기도 하고 뭐 날가 없어진 성질을 가진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빳빳하게 펴셨어요. 빳빳하게 차일같이 펴셨어요. 자, 근데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이제 중력장의 이제 험프리 모델에서 그 중력장을 y축으로 보고 이제 그린 기하학적 모형인데 이게 위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트램폴린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한다고 해서 왜냐하면 기하학적으로 같은 모양이니까. 그래서 이제 험프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렇다면 우주 공간은 어차피 이 트램폴린의 그 막이 우주 공간이고 이제 굴렁쇠가 물층이잖아요. 그러면 혹시 우주 공간 전체가 네 번째 공간인 그 하이퍼스페이스로 막 엑셀러레이트 된다고 보면 어떻게 설명이 될까라고 가설을 또 세워본 거죠. 여기 보면 fabric accelerated into hyperspace. 그러니까 fabric이 하이퍼스페이스로 점점 가속되게 되면 기하학적인 모양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요거에 대한 수학적인 그 이퀘이션하고 이 트램폴린에 대한 수학적인 이론의 수학적인 어떤 기하학적으로 같죠, 그죠? 서로 전혀 다른 얘기지만 기하학적으로는 같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C가 이제 타우 오버 G 로거든요. 타우는 텐션 하나님이 이제 펴줬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서 요 C가 빛의 속도다라고 대입을 하면 이 방정식이 아인슈타인의 중력에 관한 방정식의 어떤 근사해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가 설명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CMB라는 게 이제 그 우주 배경 복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균등하게 나온다 그랬고 그 CMB라는 게 이제 처음에 너무 에너지 이게 이제 빅뱅입니다. 빅뱅 우주론에서 우주론에서 처음에 너무 에너지가 강해서 이제 빛이 나올 수 없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빛이 한 번에 팍 나왔을 때 30만 년 우주가 시작된 후로부터 30만 년의 정도에 나왔던 것을 지금 우리가 본다 그러고 그게 이제 이런 블랙 바디 그 흑체 복사로 이제 전 우주에서 다 관찰이 됩니다. 근데 이게 험프리는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죠. 여기 질문을 잠깐 보고요. 하이퍼스페이스는 네 번째 공간, 네 번째 공간, 초공간 아닙니다. 네 번째 공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CMB가 이렇게 나오는데 험프리 이거 싹 무시해요. 이 CMB는 그게 이 흑체 복사가 나오는 거는 그게 때문이 아니라 지금 아까 하이퍼스페이스로 이제 날아간다고 그랬죠. 날아가면 자 보세요. 하이퍼스페이스로 날아가면 이 우리의 우주가 하이퍼스페이스로 날아가면 이게 이제 언로라는 분이 이제 1976년 이제 볼클리 대학의 이제 교수였는데 물리학과 언로라는 분이 이제 블랙홀을 연구하면서 블랙홀 이베포레이션이라는 이제 연구를 했거든요. 이제 이거는 이론 논문입니다. 막 논문을 보면 다 수학이에요, 수학. 근데 거기에 따르면 파티클이 엄청난 속도로 엑셀러레이트 되면 거기서 이제 블랙 바디 레디에이션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블랙홀 같은 경우는 그 엄청난 인력 때문에 이제 이 파티클들이 무시무시한 속도로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이제 블랙 바디 레디에이션이 나와요. 실제로 이제 블랙홀 주변으로 이제 제트가 나갑니다. 이제 그거를 근거로 해서 그렇다면 우리의 우주 공간이 하이퍼스페이스로 무시무시한 엑셀레이션을 가지고 날아간다면 거기로부터 블랙 바디 레디에이션이 나올 것이다. 흑체 복사가 나올 것이다. 그게 바로 이거다라고 한 거죠. 그 다음에 재밌는 게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K는 볼츠만 컨스탄트, H는 플랭크 컨스탄트고 뭐 T는 온도잖아요. 근데 온도를 알아요, 우리가. K 알고 H 알고 온도 알아요. 온도는 이거 2.725도. 그렇게 되면 뭘 알 수 있어요? G를 알 수 있거든요. G가 10의 한 20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의 중력 가속도는 뭐예요? 9.8 미터 per 스퀘어 세컨이잖아요. 근데 이 우리의 우주 공간은 10의 20승 미터 per 스퀘어 세컨으로 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죠. 근데 재밌게 이 언로라는 사람의 논문이 옛날에는 그냥 실험이 아니라 그냥 이론 논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갑론을박이 있어왔어요. 한 40여 년 동안. 그런데 2019년에 이제 네이처 피직스라는 데 퍼블리시 됐는데 이걸 실험적으로 밝혀낸 거예요. 실험적으로 보니까 G 폴스가 25에 10에 18승이니까 2.5 곱하기 10에 19승 정도 되거든요. 아까 험프리 계산한 건 뭐였어요? 10에 20승. 그러니까 언로의 논문이 뭐 그냥 이론 논문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그렇지 않냐 했는데
언로의 그 프리딕션이 증명이 된 거죠. 그리고 증명된 그 넘버하고 요거하고 비슷해요. 재밌게도. 이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G를 아니까 로가 계산이 돼요. 로는 이제 우리 우주 공간의 밀도예요. 그리고 그 물질의 밀도를 알고 빛의 속도가 있으면 텐션이 계산돼. 텐션 뭐냐면 하나님이 땡기시니까 그 땡기는 그 응력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쿼남 필드 티어리에 따르면 그 쿼남 백큐움에서의 그 에너지 덴서리가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고 요거를 이제 유니트를 변환을 하면요. 10의 33승에서 10의 110승이라고 얘기하는데 험프리가 계산한 거는 10의 50승이죠. 그러니까 이거 사이에 쏙 들어가요. 참, 참 그래요. 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을 때에 그때의 그 우주 공간에 걸린 텐션이 바로 이 넘버다. 그리고 그거하고 지금 쿼넌 필드 티어리에서 이상하는 거하고 좀 비슷하게 맞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어렵죠. 하여튼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렇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어려운 거 다 끝났고 이제 다시 그래프를 보여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의 그래프입니다. 자, 하나님 이제 이거 좀 땡겨볼까 하고 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땡겨볼까. 자, 처음에 지금 우리 우주의 모든 것이 지금 시간이 없는 영역에 들어가 있죠. 시간이 안 흘러요, 지금. 그러다가 하나님이 땡기시면, 자, 그러면 땡기신다는 건 뭐예요? 이 트램폴린 가지고 다시 보죠. 트램폴린 가지고. 자, 하나님이 땡기시면 어떻게 돼요? 굴렁쇠 있는 데를 하나님이 땡기시면 처음에 밑으로 내려가고 있던 게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겠죠. 어디서부터? 가장자리 물층부터. 맞아요? 그리고 맨 가운데 있는 지구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겠죠. 자, 그걸 한번 무비로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올라가요. 올라가. 그래서 우주 공간에 장력을 주면, 즉 당겨주면 시공이 다시 타임리스 레벨 위로 올라갑니다. 자, 보세요. 어디부터 올라가는지. 보이세요? 다시 내려갈까요? 자, 당깁니다. 하나님이 당기시면 맨 지구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물층의 저 먼 우주부터 시간이 흐르기 시작해서 결국은 지구도 시간이 이제 흐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하나 더 보실 거는 이벤트 호라이즌. 이벤트 호라이즌이라는 게 이제 그 빅뱅 이론에서의 이벤트 호라이즌은 블랙홀에서 이제 중력 그 포텐셜의 밑으로 내려가다가 너무 중력 그 포텐셜 밑에 있으니까 이제 빛도 나오지 못하는 그 경계거든요. 빛도 나오지 못하는 그게 이제 이벤트 호라이즌인데 이 화이트홀에서의 이벤트 호라이즌은 시간이 흐르지 않는 그 경계. 자,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경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자, 보세요. 점점 되죠. 왜요? 처음에는 우주 전체 시간이 흐르지 않다가 시간이 흐르지 않는 그 공간이 점점 공간이라기보다 공간 맞네. 시간이 흐르지 않는 시공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점점 작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시간이 다 흐르다. 그래서 요거를 3차원, 지금은 4차원이죠. 4차원. 맞죠? 자, 3차원으로 다시 변환할게요. 보세요. 3차원으로 변하면 처음에는 시간이 다 흐르지 않는다고 그랬죠. 처음에. 시간이 흐르지 않으니까 깜깜해요. 왜 깜깜해요? 빛이 안 가니까. 시간이 멈추니까 빛도 멈추잖아요. 그죠? 깜깜해요. 근데 그 깜깜한 구가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다 마지막에 지구가 쇽하고 나오겠죠. 마찬가지 3차원으로 봅니다. 자, 처음에 깜깜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안 흘러요. 시간 제로. 시간이 제로예요. 되겠죠? 그러다가 이 시간이 제로인 공간이 이제 이렇게 된 거고 이 바깥에 이제 그냥 무시하세요. 이건 무시하시고 우주 전체가 여기 있다. 전체 시간 흐르지 않는 게 이제 이 까만 겁니다. 까만 게 하나님이 이제 좀 당겨볼까 하고 딱 당기셨어요. 그 은하를 창조하신 다음에 은하를 창조하시니까 그 질량으로 인해서 시공의 굴곡이 일어나서 시간이 안 흐르다가 그러다가 바로 당기신 거야. 당겨볼까? 당기시면 어떻게 돼요? 이 아무것도 없는 타임리스니스가 이제 하나의 구예요. 거대한 구. 우주 전체를 감싸는 구. 그 안에 시간이 없는. 그러다가 구가 점점 작아져요. 누가 좀 애니메이션 잘 하시는 분이 좀 저한테 좀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혹시 여기 부산 지구에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제가 이런 걸 잘 못해서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해 가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이 구가 줄어드는 속도가 빛의 속도라고 치면 빛이 이제 이 구 편을 계속 따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지구가 나왔을 때는 모든 빛이 지구에 도달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다 설명을 하고 우주가 저 멀리 있는 거가 이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도 성경에 있는 그 구절들의 모순이 없게 하는 이제 그런 설명을 하는 거죠. 뭐 이런 게 이제 지금 이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도표로 보면 이게 제가 설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그냥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표로 보면 Y축의 왼쪽은 지구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쉐이드 되어 있는 에어리아가 이제 4일째 시간이 안 흐르는 그때예요. 그래서 지구에서는 이제 지구가 그 타임리스 그 존 밑으로 내려가 있으니까 시간이 안 흐르는 영역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안 흐르는 동안 X축은 지구로부터 거리예요. 여기는 물층이겠죠, 물층. 그렇죠? 그리고 Y축의 오른쪽은 코스믹 타임이에요. 우주에서는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겠죠? 얼마나 흘렀을지는 I don't know. 그냥 대충 시간을 놓은 겁니다. 이렇게 대충. 그래서 시간이 흐르지 않는 동안 하나님이 이제 당기시면 어떻게 돼요? 점점 이제 구가 하나님이 은하를 만드셨을 때는 잠시만요. 은하를 만드셨을 때는 이렇게 빛이 이제 쭉 가서 이게 정점이에요. 이 정점에서는 모든 은하들이 다 이제 시간이 없는 영역에 갔다가 이제 하나님이 당겨볼까 하고 당기면 어떻게 돼요? 쭉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구가 똥 나오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은 지구가 나왔을 때쯤에는 이 포톤들이 우리한테 다 있어요. 다 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이제 된다는 거를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구에서 눈 깜짝 이때는 시간이 안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눈 한번 깜짝 했을 때 이미 우주에서는 한 뭐 막 30억 년이 흘렀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한다. 그래서 이제 시간과 공간의 그 상대성을 이용해서 성경에 있는 구절들이 모순이 되지 않게 설명하는 그런 이론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릴까 말까요?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문제가 험프리 이론이 모든 거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게, 이건 제가 넘어갈게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그냥 멀리 있는 은하들이 이제 뭐 가까이 있는 은하하고 다르게 보인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오늘은 넘어가고, 문제는 이제 이런 충돌되는 은하 이런 거 보면 분명히 겉보기 나이로 보면 수억 년 이상이 지나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험프리는 이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은하를 보는 거지 수십억 년 지난 은하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는 수십억 년 지나 보여요. 어떡하죠? 그래서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컨드 타임 다일레이션이 있어요. 하나님이 당겨볼까 하셨잖아요. 그거를 노아 홍수 때 잠시 당기셨다는 거예요. 황당하죠. 근데 근거가 창세기 시편 18편 9절하고 사무엘하 22장 10절에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들이우시고 또 영어로는 bow 이렇게 있는데 이게 똑같은 나타를 썼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들이우시고라고 하기보다는 펼치시고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또 펼치셨다면 그때 이미 별빛이 다 와 있는 상태에서 한번 또 반짝 펼치시면 지구에서는 시간이 잠시 안 흐르는 동안 노아가 눈 한번 깜짝하는 동안 여기에서 이제 수억 년이 흐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주에 저 멀리 있는 게 수억 년처럼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참고로만 알아두시고요. 여러분 좀 지쳐 보이셔서요.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험프리 오즈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 정답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근데 이거 왜 해요? 그죠? 아니라면서요. 아닌데 왜 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험프리 이론의 의미가 뭔가? 빛의 시간 여행 문제를 가장 잘 설명해 줘요. 맞죠? 그 ASE 빼고. 근데 ASE는 이제 이 나이 들어 보이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못 하니까 그래도 험프리의 이론이 빛의 시간 여행 문제를 가장 잘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 두 번째, 하지만 빛의 시간 여행 문제 자체도 완벽하게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설명하려면 너무 좀 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약간의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하와 별의 형성 시간과 거리 간의 문제 이런 거에 있는데 오늘은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완벽한 것 같진 않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궁창에 대한 해석이 이제 성경적으로 100% 확실한 건지는 의문이죠. 그죠? 궁창이 저 멀리 우주 공간 바깥에 있는 얇은 물층이란 게, 그죠? 과학적 또 성경적 반론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처음에 물에서 창조해서 이제 물에서 화학적 핵 변환을 했다 그런 것도 설명이 아예 없어요. 이것도 이제 아직 연구가 되어야 될 분야, 설명이 되어야 될 분야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으로는 좀 황당한 주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 외에는 지금의 적색편이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이제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설명은 그 하이퍼스페이스로 날아가는 우주 공간으로 설명을 했죠. 근데 적색편도 이제 공간의 담김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좀 아직도 보완이 필요해 보여요. 마지막으로 갈락토센트릭 유니버스가 아니면, 그죠? 험프리 이론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의미 장단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다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재 험프리가 이제 지금 80세인데 세 번째 우주론을 연구 중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존의 첫 번째, 두 번째도 이제 100%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강조해 주는 거죠. 이게 이제 세 번째 우주론입니다. 그래서 뭐 조금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비슷하고요. 여기서 좀 설명을 다르게 하는데 아직 여기에 대한 어떤 수학적인 부분을 제가 보질 못했어요. 논문이 없어요 아직. 그래서 제가 잘 모르고요. 아직 험프리 박사한테 이 부분은 제가 문의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의미는 완벽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는 의미는 만일 이 창조, 타락, 홍수, 혼돈, 완성, 십자가, 예수 이 모든 문제에서 이 창세기 1장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피보팅 포인트가 되는데 빅뱅 이론이 맞으면 성경을 다 재해석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빅뱅에서 문제가 뭐냐 이런 것을 하는 어떠한 이제 좀 수동적인 사역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면 이 성경적으로도 어떠한 우주론을 통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동적인 공격적인 사역이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험프리 이론은 결국 공격적인 사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한번 아직은 부족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보고요. 그래서 성경적 창조와 시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적 우주론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